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실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서툴러서 잠깐만요. 실수가 뭐고 사칙연산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실수는 뭘까요? 일단은 요 밑에 있는 거 내용 하기 전에 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수가 뭐예요? 이제 시작할게요.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되겠죠.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바로 실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왜 숫자는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실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때는 이제 허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허수는 바로 뭐냐면 어떠한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 조건의 수가 바로 허수예요. 그러면 a는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에서 이런 숫자가 존재해요? 네? 제곱을 하면은 짝수니까 마이너스가 된 것도 다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된 것도 다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2라는 숫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제곱이 되면은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모두 다 플러스로 변하는데 그건 좀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를 나중에 이제 복소수 개념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랑 같이 실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실수. 자, 실수는 바로 뭐냐? 일단은 유리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리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수가 있고 정수는 다시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는 아니고 정수가 아닌 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어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내팽을 치고 다시 한번 저랑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수는 바로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수인데 이 실수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B분의 A꼴로 나눌 수 있냐. 그러니까 모든 수를 다 분수로 표현할 수 있냐. 또는 모든 수를 B분의 A로 나눌 수 없는 수가 있지 않냐. 이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B분의 A꼴로 나눌 수 있는 모든 수는 다 유리수라고 배울 거고 B분의 A꼴이 아닌 모든 수 바로 무리수라고 공부하게 될 거예요. 됐죠? 책에 있는 내용을 제 스타일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실제로 책에 있는 내용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게 공부하면은 너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 유리수는 어떻게 나냐면 정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유한소수로 나눠요. 뭐냐면 정수는 뭐냐면 이 B분의 A꼴이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이런 식으로 자연수나 또는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음의 정수꼴로 나오는 수 또는 0을 바로 정수라고 그래요. 그럼 유한수는 바로 뭐냐? 분수꼴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자연수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 이런 숫자. 그러니까 이런 숫자 같은 경우는 유한소수가 나왔던 거죠. 그럼 무리수는 바로 뭐냐면 이 유한소수랑 무리수랑 좀 달라요. 무리수는 이게 일정한 규칙이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 자체가 일정한 틀이 없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다. 그래서 무리수가 나오는데 무리수는 뭐 이런 거였잖아요. 1.23456 뭐 2.33 뭐 4757 뭐 이렇게 규칙이 없는 숫자로 바로 무리수라고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뉘고 유리수랑 무리수는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B분의 A꼴로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바로 유리수랑 무리수가 되겠죠. 그러면 B분의 A꼴로 나눌 수 있는 숫자 중에서도 자연수꼴인 1, 2, 3, 4, 5로 분수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자연수의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이 부호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게 바로 정수가 되고 그러면 자연수가 아닌 숫자가 나오는 건 바로 뭐다?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 이런 순환소수는 1.222333333 3이 쭉 가면서 이런 숫자를 순환소수로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중학교 2학년 교과과정에 이게 사라진다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그때 순환 마디의 수는 9로 표현하고 순환하지 않는 마디는 0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순환 마디가 3개가 있으면 999 그 다음에 위에 순환되는 그 소수를 적었던 거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우리가 그래서 그것도 배웠었는데 교과과정에서 빠진다는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랑 같이 실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이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뉜다.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누는 건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고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없으면 무리수다. 이 유리수는 다시 자연수꼴로 나오는 건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자연수꼴로 나오지 않는 것들 뭐 유한수 순환으로 나왔는데 정수는 이제 자연수꼴은 양의 정수 또는 자연수라고 하고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음의 정수라고 말을 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내용에서는 항등원이랑 그 다음에 여건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항등원은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1을 더했어요. 아니, 예전에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1이라는 숫자에 항등원을 구하고 싶어요. 덧셈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항등원이니까 1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얘가 덧셈에 간다니까 덧셈 더하기 우리가 뭘 모르는 수. 근데 이 모르는 수는 얼마가 돼야지 1이 될까요?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해서 자신이 돼야 돼요. 제가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곱하기 했을 때 1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이 x의 값은 얼마 나오겠어요? 1이 나오겠죠.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실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그 숫자가 어떤 표현으로 되는지 항등원, 여건까지 공부하게 될 거고 이제 실수의 규칙이나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 여건을 살게요. 여건. 뭐냐면 여건은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항등원. 그래서 더하여서 0이 되게 하는 수를 덧셈에 대한 여건. 뭐냐면 제가 1이라는 숫자를 더했어요. 1이라는 숫자에 뭘 구하고 싶어요? 여건을 구하고 싶어요. 여건. 그러면은 얘는 항등원이 돼야 되잖아요. 더해서 항등원 나오려면 더하기 없이 항등원 여기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0이라 그랬죠. 그러면 더하기 했을 때 나오는 이 여건의 값이 바로 이 덧셈에 대한 여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 덧셈에 대한 여건은 얼마나 나오겠어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1이라는 숫자의 곱셈에 대해서 여건을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곱셈은 얼마였어요? 항등원이 1이었죠. 그러면은 이게 1이 되게 하려면 이 여건의 값이 얼마 될까요? 1분의 1 해서 1이 나오겠죠. 아니면 1 너무 모르게 헷갈려요. 그러면 2로 해볼게요. 2. 만약에 이 2라는 게 곱셈이 있는데 이 아이가 항등원이 만약에 1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항등원이 1이 되게끔 하는 이 x의 값이 바로 여건인데 이 x의 값이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이 되겠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저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일단은 자연수여야 돼요. 자연수. 자연수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 일단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볼게요. 항등원. 우리 그냥 이거는 숫자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그냥 덧셈에 대한 항등원 하면은 뭐가 있었어요? 아까? 0이 있었죠. 0. 근데 0은 자연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아까 정수에 대해서 했을 때 이 정수는 양의 정수 또는 0, 음의 정수가 있다. 이 양의 정수는 우리가 자연수라고 부른다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 0이라는 숫자는 자연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없는 거죠. 됐죠? 그러면은 3의 여건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요. 3의 여건. 그러면은 3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아이가 항등원이 되려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덧셈에 대한 여건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얼마나 되면서 0이 되겠죠. 0.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 0이 되게 하는 3의 여건을 구해볼게요. 제가 아직 타블렛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자 그럼 여건 볼게요. 3.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나와야 이 3에 대한 항등원이 얼마였어요? 0이었죠. 그럼 x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 근데 이 마이너스 3은 자연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였어요? 음의 정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3의 여건은 자연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답이 없다. 그래서 없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3으로 한번 볼게요. 3이 더 편하니까 옆에 3이 있으니까. 3이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x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여건 값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은 자연수에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은 없다. 그러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한번 해볼게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 우리가 3이라는 이 숫자가 있는데 이거의 항등원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항등원은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x의 항등원 값은 1이다. 그래서 아까 3에 대한 여건을 구할 때 1이 나오게끔 한 게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됐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타블렛이 편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제가 설명에 그 타블렛을 좀 신경 쓰냐고 약간 분산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구하고 싶다? 자연수에 대해서 구하고 싶다. 그럼 일단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구해야 되고 3의 여건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구하기 위해서 3의 여건을 구하는 거니까 3을 가지고 이용해보자. 그러면 3이 더했을 때 3이 나오려면 x의 값은 0이다. 근데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3이 다시 항등원이 나오게 하려면 3 더하기 x는 0이 된다. 근데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여기 지금 3의 여건과 3으로 할게요. 3 곱하기 x는 3이 나와야 된다. 이 항등원이니까. 그럼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3의 여건 구하기에서는 3 곱하기 x는 1이 되는데 x는 3분의 1이다. 그러면 1이라는 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항등원이 1이 되는 거고 이 여건 값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건은 없다라고 할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이거 엄청 간단하죠? 일단 1번에서 구해볼게요. 이 연산을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2다. 그럼 얼마예요? 4 빼기 4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3 더하기만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5다. 그러면 3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15 그래서 답은 13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2 도트 3 도트 4잖아요.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요? 3 도트 4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3 도트 4는 3 더하기 4 마이너스 12 그럼 얼마 내보세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러면 2 도트 마이너스 5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 도트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다. 그러면 2 마이너스 5 플러스 10 그래서 답은 7이 나온다. 되겠죠? 이건 상당히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빨리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번에는 이 A 동그라미 B 이 가로 열고 A 플러스 B A 곱하기 동그라미 B는 3AB다 할 때 1 곱하기 2, 2 곱하기 5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먼저 1, 2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5가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3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6이랑 30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6 더하기 30이니까 답은 72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실수의 집합 아래서 연산 도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연산 도트에 항등원이 있으면 구하라겠죠. 그럼 먼저 1번을 구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A
도트. 항등원이란 표시가 보통 2라고 쓰거든요. 항등원 2는 A 더하기 2 더하기 1은 뭐가 되겠어요? 항등원이니까 A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A 없어지고 2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항등원 2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여건을 구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도트 x는 마이너스 2 더하기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도트의 여건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값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건 여건은 0이 된다. 됐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할게요. 왜냐면 항등원이랑 여건이 개념은 되게 쉽게 나와 있는데 항상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해요. 그래서 헷갈려해가지고 틀리는 거지 결코 이거를 못 풀어서 이거를 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볼게요. 이 보시면 항등원이 바로 뭐였어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 A라는 자기 자신의 숫자가 있는데 이거랑 항등원을 내가 구하고 싶어. 그래서 이 수식에 대해서 A 자신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A 도트 2는 A 2 플러스 1 해서 맨 처음 자기 자신이 A니까 A가 나오게끔 한다. 됐죠? 그러면 AA 똑같이 있으니까 A가 똑같이 있으니까 이제 0이 되고 2 플러스 1은 0이 된다. 그래서 2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A 도트에 대한 마이너스 2의 여건이 그러면 여건은 바로 뭐예요? 이 수식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 항등원이 나오게 해야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가 결국 이 위에 대한 항등원이 나와야 돼. 항등원은 마이너스 1이었다. 그래서 이 수식에 대해서 이제 맞춰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값은 0이 나오더라. 됐죠? 그 다음에 실수의 집합 안에서 연산 도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래서 A 도트 B는 A 더하기 B 더하기 A, B다. 그래서 연산 도트에 항등원이 있으면 구하라 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항등원이 2라 그랬죠. 그럼 곧바로 2로 표현하는 게 답을 곧바로 도출하기 헷갈리지 않으니까 편해요. 그래서 그냥 A, B로 구하시기보다 A 도트 항등원 2로 표현하는 게 헷갈리질 않아요. 그래서 곧바로 A 도트 2로 하시는 게 앞으로 답을 구하실 때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항등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항등원 2를 대입해서 푸시는 게 더 빠르세요. 그래서 푸시면 A 도트 2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2 더하기 A, 2는 A다. 됐죠? 다시 한번 써줄까요? A 더하기 2 더하기 A, 2는 A다. 그럼 이게 없어지죠? 똑같으니까. 그럼 뭐만 남아요? 2, 1 플러스 A는 0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항등원은 A가 항등원이에요? 2가 항등원이에요? 2가 항등원이죠. 그러면 2는 0밖에 될 수 없고 A는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항등원이기 때문에 항등원 2는 0이 된다. 됐죠? 그러면 여건은 뭐가 나와야 된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뭐다? 항등원이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3도트 0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0이 나오면 여기 안 되겠죠. 아까 전에 B를 2로 했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는 학생이 있을까봐 일단 한번 0을 넣어봤어요. 우리는 지금 바로 뭐다?
A 도트 B가 도로 항등원이 나오게끔 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 A가 바로 3이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X의 값이고 이 항등원은 우리가 앞으로 아까 0이라고 구했다. 그래서 3 도트 X는 항등원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3 더하기 X 더하기 3X는 0이었다. 그래서 3 더하기 4X는 0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올 수밖에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집합 X는 M,N M,N은 실수의 집합 임의연소 A, B, C, D에 대해서 연산 도트와 등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여기서 연산 A, B에 대한 항등원이 있으면 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A, B는 잠깐만요. 지금 A, B가 뭐가 됐든지 간에 A랑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 보면은 A 도트 B 그 다음에 C, D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A, B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A, C가 A가 되고 A, D 더하기 B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항등원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1. 그 다음에 여기가 앞에서 A가 그러면 여기서 보면 A, D 더하기 B는 B가 됐었죠. 그럼 여기서 지금 D의 값이 얼마가 돼야지 B가 나오겠어요? 답은 0이 되겠죠. 그래서 항등원은 1,0이 되더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1,3에 대한 여건이 있으면 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1이랑 3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하고 싶은데 요게 뭐가 나와야 된다? 1,0이 나와야 된다. 됐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A, C니까 C 그 다음에 A랑 D니까 D 더하기 3은 1이랑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C는 1이 나오고 D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1, 마이너스 3이 되더라. 됐죠?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또 제가 이 타블렛이 아직까지는 편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설명에 좀 집중이 덜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연산 기호가 있어요. A, B는 도트 C, D에 대해서 AC랑 AD 플러스 B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항등원 2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등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분명히 2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빠르다고 했는데 2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면 여기는 C랑 D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2라고 쓰기에는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C랑 D 그대로 갔어요. 그러면 항등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A와 B가 나오게 하는 값이 바로 항등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AD 도트 C 도트 B가 AC, A 더하기 B가 바로 뭐가 되는다? A가 되고 B가 되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AC가 당연히 여기 A가 있으니까 A가 나와야 되고 AD 더하기 B가 뭐가 나와야 된다? B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C가 1이 되는 건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D가 뭐가 돼야지 B가 나올 수 있겠어요? D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등원은 1,0이 되더라. 됐죠? 그러면 원소 1,3에 대해서 여거는 바로 뭐예요? 원소 1, 3이 C, D와 같이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해봤더니 항등원 1이랑 0이 나와야 되더라.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A, C니까 1 곱하기 C 하니까 C.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D니까 3 곱하기 D. A, D니까 1 곱하기 D. D.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B니까 3이 되더라. 근데 이게 1이랑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C는 1이 되고 D는 마이너스 3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거는 1,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이제 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랑 항등원이랑 여거에서 공부했어요. 다시 한번 항등원 여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일단은 항등원이랑 여거 먼저 강조하고 다시 실수에 넘어갈게요. 항등원은 뭐냐면 항상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걸 더했을 때 1이 나오게 하는 값은 바로 항등원은 0이 되더라. 그 다음에 곱하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1을 곱하고 항등원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1의 곱셈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항등원은 1이 되더라. 됐죠? 그러면 여거는 바로 왜 나왔냐?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수를 덧셈에 대한 영원이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아까 0이 되는 수가 뭐라고 했어요? 항등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책에 있는 설명을 고스란히 적어놓은 게 이거고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여건이 항등원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표현한 방법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항등원 2가 위에서 1이었으니까 1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여건을 구하고 싶다. 그럼 뭐해야 된다? 1 더하기 x가 0이 되는 값을 구하여라. 됐죠? 그러면은 이 x의 값은 바로 뭐다?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 다음에 곱하였을 때 1이 되는 수는 뭐다? 1 곱하기 x는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x에 대한 여건은 1이 되더라. 됐죠? 그래서 항등원은 뭐다? 더하였을 때, 곱하였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수가 바로 항등원이고 여건은 더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는 수, 곱했을 때 항등원이 나와지는 수가 바로 여건이더라. 그것만 알고 머릿속에 그것만 가지면 돼요. 왜냐면 실제로 문제를 접했을 때 이게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어떠한 사칙 연산에 일정한 규칙을 주고 그 규칙을 가지고 풀라는 방법이 많이 나와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문제였죠. 요 문제. 그래서 A.B 만약에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1에 대한 항등원 덧셈에 대한 1에 대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냥 곧바로 1이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 나오려면 항등원은 0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곧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칙 연산을 가지고 일정한 틀을 가지고 항등원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항등원의 개념만 가져가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는 A 플러스 B 플러스 1 여기에서 A 도트 B가 바로 2였으니까 A.E는 A.E 더하기 1은 A다. 그래서 A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는 없어지고 그래서 도트 E는 마이너스 1이 되다.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럼 여건은 바로 뭐다? 덧셈을 했을 때 항등원이 나와야 된다. 곱셈을 했을 때 항등원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앞에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거 설명 보면서 내가 과거에 공부했을 때 이걸 어떻게 공부를 했더라? 한참 동안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맞아. 항등원은 자기 자신이 되어지는 수고 여건은 얘를 덧셈이나 곱셈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값이 바로 여건이더라. 맞아, 그게 공부했었지? 그렇게 저도 대내이면서 하게 됐었어요. 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풀면 되시고, 그럼 실수는 바로 뭐다?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다. 그래서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유리수,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없는 건 무리수다. 근데 유리수 중에서도 실제로 자연수 개념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거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가장 가운데 주축이 되는 0, 이게 바로 정수고, 이게 분수꼴로 그냥 나타내지는 수는 우리가 순환소수 또는 유한소수라고 부른다. 너무 많이 빠져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할게요.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다.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인데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유리수라고 하고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없는 건 무리수라고 한다. 그래서 B분의 A꼴로 나타냈을 때 실제로 자연수로 나타내진 수는 정수라 그러고 정수로 그러니까 자연수 나눠지지 않은 수를 순환소수라 하더라. 됐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랑 실수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수에 대해서 사치견산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항등원 영원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항등원은 바로 뭐다? 더했을 때 자기 자신,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고, 여건은 더했을 때 항등원, 곱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값이 바로 여건이더라. 이번 시간 저랑 같이 하신 수업에 대해서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이제 수학적 이론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